한밤중에 청부 살인업자 제이슨 렌쇼는 다음 희생자에게 가기 위해 차를 몰고 가며 먼저 장난감 공장 밖에 멈춰서서 감시를 시작합니다. 공장 안에서는 유명한 장난감 제작자 한스 모리스가 작업장에서 최신 장난감 생산물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한 후 한스는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한정판 뮤직박스를 남깁니다. 요정의 매력에 사로잡힌 그는 그 뮤직박스를 가져가며 작업실 문을 잠급니다. 이후 그는 특수 키카드를 이용해 덕키처럼 내치기 최대 접근해야 하는 자신의 사무실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사랑스럽고 약간 우스꽝스러운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제이슨이 한스가 사무실에 있는 것을 보자 그는 행동을 준비합니다. 신발을 덮고 장갑을 착용한 후 소음기가 장착된 총을 확인합니다. 또한 얼굴을 가리기 위해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합니다. 곧 보안 요원이 소음을 듣고 자신의 사무실을 떠나 입구에 있는 전화기를 발견합니다. 전화기에는 폭탄이 곧 폭발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타이머가 시작되자 경비원은 당황하여 자신의 키카드를 사용해 문을 열고 전화기를 멀리 던지려 합니다. 그러나 제이슨이 그를 기습하여 진정제 화살을 사용해 경비원을 깊은 잠에 빠뜨립니다. 그는 전화기를 끄고 경비원의 열쇠를 훔칩니다. 화살을 회수하고 시체를 숨긴 후 제이슨은 내부로 진입하여 보안 카메라를 점검하고 다른 경비원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훔친 열쇠로 모든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두 번째 경비원을 추적하여 또 다른 진정제를 사용해 그를 무력화합니다. 제이슨은 경비원에게 다가가 그를 바닥에 내리치고 진정제가 작용할 때까지 그를 제압합니다. 그런 다음 시체를 숨깁니다. 제이슨은 위층으로 올라가 경비원의 키카드를 사용해 시오의 사무실 문을 엽니다. 한스는 제이슨을 보자마자 겨우 비명을 지르지만 제이슨은 그를 여러 번 쏘아 빠르게 죽입니다. 그 후 제이슨은 한스의 맥박을 확인해 그의 죽음을 확신하고 한스가 떨어지면서 깨진 어머니 사진에 액자와 이상한 서명을 주목합니다. 그는 뮤직박스도 발견하고 음악을 들은 후 그것을 가져갑니다. 잠시 후 제이슨은 집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그는 보통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고용주에게 한스의 죽음이 뉴스에 보도되었음을 알리고 돈을 보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옆 좌석에 승객이 껌이 있냐고 묻자 제이슨은 가방을 열어 껌을 찾으며 요정이 점점 무서워 보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다른 승객은 그의 반응에 당황하지만 제이슨은 껌을 건네며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습니다. 몇 시간 후 공항에서 제이슨은 뉴스에서 한스의 죽음이 이미 대중에게 알려졌으며 경찰이 전문 킬러의 소행이라고 판단한 것을 봅니다. 제이슨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여자아이가 가지고 있던 장난감을 이용해 몰래 빠져나갑니다. 그는 너무 불안해서 고개를 돌려야만 합니다. 결국 제이슨은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가며 리셉션에 있는 한스 브랜드의 또 다른 장난감을 주목하게 됩니다. 아파트로 돌아온 후 제이슨은 자신의 수영장에 놔둔 오리 장난감을 보고 너무 긴장한 나머지 그것을 발코니 밖에 내놓기로 결심합니다. 샤워 후 제이슨은 가방에서 뮤직박스를 꺼내고 자신이 죽인 모든 사람의 기념품을 보관하는 유리 장식장에 그것을 넣습니다. 그런 다음 컴퓨터를 확인하여 그의 보수가 입금되었고 런던에서 그를 위한 또 다른 작업이 준비되었음을 봅니다. 하지만 그는 먼저 낮잠을 자기로 결심합니다. 저녁에 제이슨은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깨어 보안 카메라를 확인해 리셉션 직원이 그의 문 앞에 소포를 두고 가는 것을 봅니다. 제이슨은 소포를 가져와 보낸 사람의 정보가 없는 것을 확인했지만 한서 어머니 사진에서 본 작은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소포가 함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칼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포장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종기를 자르자 그는 군사 장난감 세트가 들어있는 상자를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장난감들은 무기와 심지어 차량까지 포함하고 있었으며 브랜드 로고는 한스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임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서프라이즈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이슨은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상자를 조금 열고 손전등을 사용해 폭탄이 아닌지 확인했습니다. 상자를 완전히 열자 그 안에는 장난감 세트가 전부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제이슨은 종이에 그려진 얼굴을 다시 한번 보고 의심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난감 군인을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는 군인을 내려놓고 냉장고에서 탄산음료를 꺼내기 위해 바팔로 갔습니다. 갑자기 제이슨은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장난감 상자가 테이블에서 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긴장한 제이슨은 잠시 동안 상자를 응시하며 테이블 반대편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자 그는 다시 상자로 다가갔고 상자가 텅 빈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순간 커튼이 흔들리자 제이슨은 급히 커튼 뒤를 확인했지만 역시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손전등이 갑자기 꺼졌고 제이슨은 그것을 확인하러 가자 전원 케이블이 잘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어서 부엌에서도 불빛이 꺼졌습니다. 그가 그곳을 조사하러 다가가자 발에 무언가 찌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이슨은 깜짝 놀라
놀라 뒤로 뛰어올라 찌른 물체를 잡아보니 그것은 군사 장난감 무기였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가구 아래를 살펴보았고 그 순간 작은 총알이 그를 향해 발사되었습니다. 즉시 몸을 피하며 작은 총알이지만 여전히 피부에 상처를 입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려 하자 또다시 불길이 치솟으며 작은 로켓이 발사되었고 그의 다리를 명중시켰습니다. 뜨거운 폭발로 인해 바지가 타며 피부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제이슨은 바닥에 굴러 계단 뒤로 숨어들었고 계속되는 불길 속에서 급히 화장실로 피신했습니다. 거울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확인한 제이슨은 작은 거울 하나를 잡고 문을 약간 열어 밖을 살폈습니다. 불길은 여전히 모든 불빛과 전자제품을 하나씩 파괴하고 있었으며 로켓이 등불을 맞추어 작은 화재를 일으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갑자기 총격이 멈추자 적은 마침내 제이슨을 발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 다른 로켓이 발사되어 거울을 부수었고 제이슨은 파편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문을 닫고 피부에 박힌 파편을 제거하며 이제 더 많은 상처가 생겼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화장실은 침실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이슨은 침대 옆 서랍에서 숨겨둔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이슨은 나와서 소파 아래에 숨어있는 적에게 총을 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총알이 계속 그를 괴롭히었지만 이번에는 날아오는 로켓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제이슨은 재빨리 아파트를 가로질러 배에 도착하고 병째로 술을 몇 모금 들이킨 후 또 다른 숨겨진 무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총을 발사하며 소파에 접근하고 다른 가구를 길에서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적이 더 이상 총격을 가하지 않자 그는 소파에서 쿠션을 제거하며 소리를 지르며 총을 발사했습니다. 총알이 바닥나자 그는 이전의 총을 들고 소파를 세게 뒤집어 마침내 상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상대는 상자에서 나온 인형 병사들이었습니다. 몇몇은 이미 파괴되었지만 남은 병사들은 재빠르게 재편성하여 무기와 차량을 다시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이슨은 그들 중 2명을 발로 짓밟았지만 다른 병사들이 또다시 총을 발사하자 제이슨도 반격했습니다. 그 사이 몇몇 병사들이 헬리콥터에 탑승하였고 갑자기 이륙한 헬리콥터들은 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이슨은 간신히 피했고 작은 폭발들이 발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헬리콥터들이 제이슨의 얼굴과 손으로 돌진해 들어와 회전 날개로 그를 베어 총을 떨어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제이슨은 재빨리 총을 주워 한 대의 헬리콥터를 격추했지만 그 사이 다른 헬리콥터들은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제이슨은 어쩔 수 없이 화장실로 후퇴했습니다. 문을 잠근 후 제이슨은 거울을 통해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처를 씻고 소독제를 뿌리며 고통 속에 신음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조금 마시고 손을 조심스럽게 붕대로 감았습니다. 갑자기 미사일이 문에 구멍을 내며 장난감 헬리콥터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이슨은 재빠르게 생각을 정리한 후 수건을 사용해 헬리콥터를 붙잡고 바닥에 던져 무참히 밟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헬리콥터가 등장해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폭발은 제이슨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는 총을 잡고 헬리콥터를 향해 발포하여 헬리콥터를 화장실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제이슨은 헬리콥터가 문 밖에 있는지 확인한 후 수건을 다시 집어 부서진 장난감들을 변기에 버린 후 물을 내렸습니다. 이제 수건을 사용해 문에 생긴 구멍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소리가 들리자 제이슨은 다시 물을 내렸지만 소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이 뚜껑을 쳤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어 헤어드라이어를 잡아 병이에 던졌습니다. 전기 쇼크가 발생하며 병사들이 죽었지만 동시에 화장실의 불도 꺼졌습니다. 제이슨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그는 바늘과 실을 찾아내어 다리 상처를 꿰맸습니다. 물을 조금 더 마신 후 그는 캐비닛에서 떨어진 곤충 스프레이를 발견하고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문 옆에서 움직임을 보고 총을 쏠 준비를 했지만 작은 종이 조각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병사들이 물러간 후 제이슨은 종이를 집어 항복이라는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종이에 모욕적인 말을 적어 다시 보냈습니다. 수건을 치우고 밖을 내다보자 병사들이 대포를 발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이슨은 재빨리 몸을 피했고 포탄이 문에 더 큰 구멍을 냈습니다. 폭격이 계속되며 문은 거의 부서져 나갔고 나무 판자는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제이슨은 창문 밖으로 탈출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그를 도시 위의 매우 좁은 난간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매우 조심스럽게 난간을 따라 걸으며 벽 뒤에 몸을 숨겼고 헬리콥터가 바로 옆을 지나가며 그를 발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제이슨은 천천히 다른 창문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순간 헬리콥터가 그를 발견하고 한 번 얼굴에 총격을 가했지만 그 총알이 마지막 탄약이었습니다. 제이슨은 간신히 난간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다시 한번 총을 쏘았지만 역시 그의 총도 탄약이 바닥났습니다. 그러나 그 총알은 헬리콥터에 불을 붙였고 헬리콥터는 추락했습니다. 제이슨은 매우 아픈 귀 부상을 견디며 빌딩 난간을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제이슨은 건물 가장자리에 매달린 채로 천천히 움직이던 중 미끄러지며
부딪히면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자신의 발코니에 떨어져 심각한 부상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제이슨은 발코니의 난간 뒤에 몸을 숨기고 내부를 엿보았습니다. 병사들은 재정비하며 마지막 남은 대포로 새로운 공격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제이슨은 바비큐 그릴에 있는 오리 모형, 라이터, 소화기를 발견했습니다. 몇 초 후 오리 모형이 수영장에 떠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이 수영장으로 다가가자 제이슨은 그 틈을 타 문 쪽으로 돌진했습니다. 병사들을 소화기로 기습한 후 갑자기 뒤에서 나타난 두 번째 병사 무리가 그를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제이슨은 급하게 반격하며 캐비닛에 있던 기념품 하나를 파괴했습니다. 라이터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던 제이슨은 마침내 불을 붙이고 이를 벌레 스프레이와 결합해 가니 화염 방사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를 사용해 병사들을 불태우기 시작했고 결국 장난감 트럭이 가구에 충돌했습니다. 제이슨은 안도하며 웃음을 터뜨린 후 나머지 병사들에게 불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충분한 피해를 입힌 후 제이슨은 칼을 집어들고 모든 병사들을 조각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병사 하나를 찔러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는 것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방화복을 입은 병사들이 오리 모형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소화기의 내용물이 마침내 다 떨어졌을 때 병사들이 제이슨을 향해 총을 겨누자 그는 그들의 상자를 들어 병사들을 내리쳤습니다. 그는 마침내 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이슨은 부서진 장난감들을 모두 모아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특별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장난감을 세고 상자의 숫자와 비교하여 누락된 것이 없는지 확인한 후 쓰레기 분쇄기에 던져 장난감들을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상처를 제대로 소독한 후 제이슨은 자신의 수영장에 들어가 휴식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소리가 나며 팔에 뭔가가 상처를 냈습니다. 그는 재빨리 수영장 밖으로 나와 물을 살펴보았지만 이상한 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손목에 깊게 패여 있었기에 제이슨은 수건으로 상처를 감싼 후 침실로 숨어들었습니다. 침실에서 그는 상처를 꿰매려 했지만 손이 심하게 떨려 바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제이슨은 새로운 상처를 붕대로 감고 옷을 입은 후 방을 나섰습니다. 주변을 항상 경계하며 그는 냉장고에서 비상연락처가 적힌 자석을 떼어들고 갑작스러운 공격을 피하려 뒤로 걸으며 아파트를 떠나려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도 마음을 놓지 못한 채 제이슨은 천장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엘리베이터 기계 장치 안으로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총성이 울리며 패널이 터졌고 불이 꺼지며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그러자 천장에 있는 구멍이 열리며 또 다른 병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병사는 이전 병사들보다 크고 강해 보였습니다. 병사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뛰어내리자 제이슨은 그를 향해 작은 플래시를 비추려 했지만 그는 너무 빨리 움직이며 가노도 딸레요원 제이슨의 다리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는 뛰어올라 제이슨의 다른 팔에 깊은 상처를 입혔고 제이슨은 허리띠로 상처를 묶어 지혈을 시도했습니다. 제이슨이 돌아섰을 때 병사는 그를 향해 으르렁거리더니 구멍을 통해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위에서 두 번의 폭발이 발생했고 엘리베이터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제이슨은 필사적으로 몇 번 점프를 하며 구멍으로 탈출했지만 그는 층과 층 사이에 갇혔습니다. 갑자기 그의 발 밑에서 또 다른 폭발이 일어나면서 병사가 위에서 그를 죽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이슨은 곧 오고 있는 두 번째 엘리베이터를 보고 그 위로 몸을 던져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그는 힘겹게 그 안으로 뛰어들었고 고통스러운 착지를 했습니다. 버튼을 누르며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병사가 그의 신발에 숨어 그를 따라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병사는 제이슨의 몸을 타고 올라가며 으르렁거렸고 제이슨은 비명을 지르며 그를 밀쳐냈습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가 로비에 도착했고 문이 열렸지만 제이슨은 이미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사는 임무를 마무리하려 다가갔지만 제이슨이 의식이 있는 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이슨은 병사를 잡아 엘리베이터 문 쪽으로 밀었고 문이 닫히기 직전에 병사는 팔을 뻗어 문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병사의 힘으로는 문을 막을 수 없었고 문이 닫히며 병사는 압사당했습니다. 그 후 제이슨은 장난감의 몸체에서 휘파람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병사의 가방에서 폭탄을 발견했습니다. 제이슨은 패배를 인정한 듯 웃음을 터뜨렸고 폭탄이 터지며 커다란 폭발이 일어나 불길이 엘리베이터 통로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아파트에서는 상자에 스티커가 떨어지며 깜짝 선물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스의 어머니가 보낸 메시지로 특수부대 장난감 병사와 열 핵무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장식장 안에서 요정 인형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